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경희대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그리고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 에디터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평가님께서 발제해주신 주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YTN 어떤 보도 살펴주셨을까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1,3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우리 시민 데스크가 개편 이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전한 YTN 뉴스가 어떤 경향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주 리뷰 Y 시간에는 이 YTN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도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도 내용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 교수님 보시기에 코로나19 관련 YTN 보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코로나19 백신의 60대 이상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20%를 넘어서 3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들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도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백신 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이라든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신체 반응과 그 대응 방법, 또 20대에서 50대까지는 나는 그럼 언제 맞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장 높으실 거고요. 백신 접종 후에 집단 면역이 생기면 앞으로 우리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이슈들로 관심이 모이고 있죠. YTN 보도는 대체로 이러한 시민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아주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좀 다양한 이제 생활형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평가님께서는 이 백신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백신 접종 100일째 넘어간 6월 5일부터 13일까지 관련 보도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보면 뉴스 검색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이란 키워드를 검색해서 해당 기간에 YTN의 기사가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한번 보니까 총 112개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기간의 뉴스를 전부 가지고 연관어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YTN의 보도에서 사망자나 아니면 위중증 환자 관련 연관어가 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아마도 사망자 관련 보도는 해외 국제 뉴스에서 어디에서 사망자가 얼마만큼 발생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노출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부각된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4시간 반복되는 그 특징 때문에 이런 검색어들이 좀 연관어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뭐 국제 뉴스도 있겠고 또 24시간 뉴스이다 보니 단신 기사도 다른 데보다 많이 처리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 사망자라든가 위중증 네. 이런 게 해외 사례를 좀 전하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또 여러 데이터를 활용해서 흐름을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YTN의 보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이제 찾아봐 주신 내용 한번 볼까요? 예, YTN 보도에서는 예방 접종의 시작과 함께 다소 해이해질 수 있는 방역수칙 준수 현황, 그리고 예방 접종 그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의료 현장에서의 혼선, 이것을 잘 짚어준 보도들이 눈에 좀 띄었습니다. 지난 6일 전국 곳곳 위태로운 야외 술판 실태를 알린 보도, 또 한 대기업 직원 12,000명 전체가 화이자 백신을 예약했다라는 그 질병청 직원의 실수를 전한 보도가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는데요. 이 보도는 느슨해진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들게 하고 당국과 현장 의료진에게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좋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한편으로 아쉬웠던 보도도 있었는데요. 지난 5일 토요일에 방송된 최근 사흘간 백신 이상 반응 신고 접수 3,600건 늘어, 이 보도는 접종 이상 반응의 신고 건수만 높아졌다라고 단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접종 건수가 늘어나면 이상 반응 신고도 당연히 증가할 텐데요. 이렇게만 언급을 하시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상 반응이 늘었는지, 또 이 접종 상황은 그 3일간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이에 대한 질병청 예방접종 추진단의 분석은 무엇인지 취재를 통해서 설명이 좀 필요했던 보도라고 보입니다.
이 접수 숫자가 아니라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실제로 늘었는지,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서 단순히 이상 반응 신고가 는 거는 또 당연한 어떻게 보면 결과일 테니까요. 그런 비율이나 왜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확진자가 조금 이제 일일 확진자 수가 줄긴 하고 있지만 뭐 주말 이동이나 접촉량 늘어나면서 이 해이해진 개인 방역이 불안하긴 여전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주의를 당부해 주셨고 저희 언론의 역할 필요할 텐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백신 관련 이 언론의 보도 행태는 뭐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뭐 백신을 맞고 나서 죽었다. 뭐 상관관계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선후 관계만 이제 강조해서 불안감을 이렇게 부추기고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이 근거 없는 불신을 좀 많이 조장했었죠. 예. 물론 최근에 뭐 조선일보 등 보수 매체들이 이제 백신을 맞자라고 해서 이제 태세 전환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백신을 맞고 나니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식의 선후작용만, 이 선후관계만 시간적 선후관계. 예, 그것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1,3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현재 6월 14일 현재 정부가 이 사망 212명, 그리고 중증 196건, 그리고 아나필라시스 의심 사례 212건을 심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중증 3건, 그리고 아나필라시스 의심 사례 63건에 대해서만 인과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한 건도 확인된 것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지나가는 식으로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국민들이 최근에 백신 접종을 기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뒤늦게 언론이 그런 민심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다행이긴 합니다. 이런 부분 저희도 책임감 갖고 잘 보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YTN 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대담이겠죠.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을 다룬 YTN 대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가님께서 살펴주신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지난 이제 5일날 방송됐던 내용을 조금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제목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방심하면 확진자 급증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도 기대했던 대로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감염 상황부터, 그리고 백신 관련 궁금증, 그리고 새로이 도입되는 그 얀센 백신이 왜 이제 예방률이 낮은지까지 전부 다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찬찬히 설명을 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 YTN의 지금 보도 경향을 보면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는 그런 전체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백신의 접종은 향후 이제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인적 교류와 그리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 방향 혹은 프레임도 약 서서히 전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가원님께서는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다소 아쉬웠던 대담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지난 7일에 유재복 해설위원과 의료 전문가 의사가 함께 출연했던 뉴스 라이브 백신 접종 가속도, 휴일 영향, 다시 신규 확진 400명대 이 대담에서는 백신의 부작용과 또 해열제 복용 시의 주의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두 분 각자가 패널들께서 각자 역할에 충실해 주신 아주 좋은 대담이었었는데요. 아쉬운 점 하나는 해열제 복용 필요 여부와 효과에 대한 이 설명은 해설위원보다는 의사가 직접 발언을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시점은 특히 시민들이 백신과 관련해서 의학적으로 검증된 어떤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시기입니다. YTN 보도에서는 다양한 인터뷰나 대담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서 보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인터뷰나 대담 패널은 가급적이면 의료보건 정책 부문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담당자, 의료 현장 전문가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전문가가 분석과 해설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이 시간 뭐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게 이 어떤 얘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느냐
그래야 이제 그게 시청자들의 신뢰 부분에서 뭐 그래서 보통 변호사 불러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 뭐 높은 신뢰 그리고 정보 왜곡에 최소화하기 위해서겠죠. 자,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 에디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유재복 해설위원이 지금 벌써 한 1년 반째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YTN 기자 중에서는 사실 가장 전문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려서 뭐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잘 풀어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뭐 기자는 기자죠. 전문 의료인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대로 해열제 뭐 복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전문 의료인이 답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YTN 이 해설위원이 매일같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출연하면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믿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뉴스를 진행하는 이제 편집부에 이제 전달해서 이제 의학 관련 또는 이제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전문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 대담을 진행하라고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긴급한 상황에는 이 스튜디오에 해설위원만 나와서 이제 출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서 이제 모든 것을 답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저희가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달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 백신 접종률 높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뭐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점에 24시간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이 YTN에 요구되는 기대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이 시청자들의 이런 정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 시청자 대표에서 자리하고 계신 평가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금방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TN은 정말로 24시간 전문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 이후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주요 아젠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미 100일을 넘겼고요. 그리고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이니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접종률을 보도를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접종의 필요성과 그리고 접종 관련 행동 요령을 좀 더 부각시켜 주셔서 시청자들이 더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캠페인 기구로서의 역할, 그런 것을 YTN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언론의 캠페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YTN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코로나19 메뉴가 있는데요. 이걸 좀 활성화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과 뭐 예방접종 현황을 매일 집계를 하셔가지고 고시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시도별 동향이나 뭐 예방접종 센터 찾기 등은 질병관리청의 공식 정보 사이트에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관련된 YTN 보도를 모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 내에서 주요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게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YTN 홈페이지만 접속해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시청자들한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앵커께서 YTN 홈페이지 내의 코로나19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좀 더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시면 홈페이지 운영에서도 또 YTN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한 번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먼저 이런 방안을 내고 실현에 옮겼어야 됐었는데 실행에 옮겼어야 됐는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다방면으로 기지를 발휘하고 또 시너지 효과까지 낼 수 있는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두 분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당부하신 대로 좀 더 눈에 잘 띄고 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24시간이 깨어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냥 YTN을 틀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YTN의 올해 캠페인 구호가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일상으로입니다. 이게
이 백신 접종으로 이제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YTN이 과학적이고 그리고 올바른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사실 24시간 깨있는 게 참 힘든 일인데 이왕 깨 있으니까 깨 있는 동안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의견 받아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나눈 대화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명심할 수 있도록 요약해 주신다면요. 먼저 평가님. 네, 가끔은 언론이 앞장서야 될 때가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언론이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백신 접종이 100일을 넘긴 지금 시점이 바로 그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장서야 할 때가 있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교수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바로 지금이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포데믹 속에서 많은 시민들은 믿을 수 있고 검증된 정보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성 언론과 보도 전문 채널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존재 이유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의 분석과 해설 말씀 잘 유념해서 YTN 보도와 프로그램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